안녕하세요. 여러분 풍수한 가득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똑같이 백화점에 가도 어떤 사람한테는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것 같은 느낌? 식당에 가도 어떤 사람한테는 서비스가 더 잘 나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대접받는 느낌? 이게 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처음 만난 사람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놀랍도록 짧다는 거예요. 찰나의 순간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판단에 옷차림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풍수 관점에서 그리고 실제 부자들의 옷차림 원칙을 통해서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5가지와 귀티나는 옷차림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난을 부르는 첫 번째 옷차림. 색이 바랜 검은색 옷.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옷장 한번 열어보세요. 검은색 옷이 몇 벌이나 되세요? 검은색은 편하잖아요. 살도 안 쪄 보이고, 때도 안 타고, 무난하게 어디든 입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검은색 옷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서 회색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풍수에서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새까만 검은색은 깊은 물처럼 재물을 담아두는 힘이 있지만 색이 바래서 탁한 검은색은 고인 물, 썩은 물을 상징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70대 중반이신데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어요.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은행 가도 병원 가도 뭔가 대접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어떻게 입고 다니시는지 봤더니 검은색 남방에 검은색 바지, 검은색 조끼까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 색이 바래서 칙칙한 회색빛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할머니, 이 옷들 언제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10년 전에 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멀쩡한데 왜 버려? 이러시면서요. 옷차림이 대접을 바꿉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옷의 상태를 통해 그 사람의 경제적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요. 색이 바래고 낡은 옷을 입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동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결국 대우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죠. 옷 하나 때문에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는 한 기업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검은색 정장을 입으시는데 특이하게도 1년에 한 번씩 같은 옷을 새로 사신대요. 아직 멀쩡한데 왜 버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검은색은 색이 바래는 게 눈에 안 보여서 더 위험해. 색이 바래면 사람도 바래 보여.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새로 사. 그리고 묵은 옷은 필요한 분들께 기부하신대요. 해결책. 첫째, 검은색 옷은 1년에 한 번씩 새로 사세요. 특히 자주 입는 옷일수록 빨리 바래니까요. 둘째, 색이 바랜 검은색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아까워도 버려야 해요.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셋째, 검은색보다는 네이비, 차콜 그레이를 추천해요. 이 색들은 바래도 덜 티나고 오히려 세련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넷째, 집에서 입는 옷과 외출복은 확실히 구분하세요. 검은색은 집에서만 입고
밖에 나갈 땐 밝은 색을 선택하는 거죠. 가난을 부르는 두 번째 옷차림 몸에 맞지 않는 큰 옷. 왜 큰 옷이 문제일까요? 50대, 60대 되시면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살도 좀 찌고 뱃살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헐렁한 옷을 찾게 되죠. 편하기도 하고 몸매도 가려지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풍수에서는 몸에 맞지 않게 큰 옷을 입으면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옷과 몸 사이의 빈 공간으로 재물운, 건강운이 새어나간다는 거죠. 심리학이 말하는 옷 사이즈의 힘.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은 본인이 입은 옷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고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너무 큰 옷을 입으면 무의식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옷 사이즈 원칙. 강남에서 50년째 양복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말씀이 진짜 부자들은 옷 살 때 절대 큰 사이즈를 안 산대요. 오히려 딱 맞는 걸 사고 몸이 변하면 수선을 하거나 새로 산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오래 입으려고 큰 걸 사. 살찔 것도 대비하고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근데 부자들은 반대야. 지금 내 몸에 딱 맞는 걸 사. 나중에 안 맞으면 그때 또 사면 되니까. 이 차이가 결국 옷차림의 차이를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사례.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60대 후반이신데 젊었을 때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시고 지금은 소박하게 사세요. 그분이 요즘 고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자꾸 떨어진대요. 나이는 좀 있지만 경력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면접 갈 때 어떻게 입고 가시는지 봤더니 20년 전에 사셨다는 투 버튼 정장을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장이 지금 몸보다 두 치수는 큰 거예요. 어깨는 축 처지고 소매는 손등까지 내려오고 바지는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르신, 이 옷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백화점에 가서 몸에 딱 맞는 정장 한 벌을 새로 샀어요. 그 다음 주에 면접 보러 가셨는데 바로 합격하셨어요. 나중에 인사 담당자가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나이가 걱정됐는데 옷차림을 보니까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 같아서 믿음이 갔다고요. 해결책. 첫째, 옷은 무조건 지금 내 몸에 맞는 걸 사세요. 미래를 대비해서 큰 걸 사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둘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옷이 안 맞으면 수선집에 가서 고치세요. 요즘은 수선비가 비싸지 않아요.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거의 다 됩니다. 셋째, 어깨선을 확인하세요. 옷의 어깨선과 내 어깨선이 정확히 맞아야 해요. 어깨가 안 맞으면 전체가 다 커 보입니다. 넷째, 소매 길이를 체크하세요. 셔츠는 손목뼈가 살짝 보일 정도, 재킷은 엄지손가락 첫마디까지가 적당해요. 다섯째, 바지 길이는 구두 뒤꿈치에 살짝 걸칠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길어서 끌리면 가난해 보입니다. 가난을 부르는 세 번째 옷차림 구겨진 옷, 다림질 안 한 옷. 왜 다림질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집에서 다림질 자주 하세요? 요즘은 구김 안 가는 옷들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입고 나가시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풍수에서 주름진 옷은 삶의 주름, 어려움을 상징해요. 구겨진 옷을 입으면 인생도 구겨진다고 하죠. 첫인상의 힘.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다림질이 잘 된 옷을 입은 사람과 구겨진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확연히 다르다고 해요. 다림질이 잘 된 옷을 입으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신뢰할 만해 보이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일본 부자들의 다림질 철학. 일본에서 30년 넘게 부자들 옷을 관리해온 집사 출신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분 말씀이 일본 재벌가 사람들은 절대 구겨진 옷을 안 입는데요. 심지어 집에서 입는 잠옷도 다림질해서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옷의 주름은 마음의 주름이다. 구겨진 옷을 입으면 생각도 구겨진다. 그래서 일본 부자들은 아침에 입을 옷을 전날 저녁에 미리 다려놓는데요. 아침에 구겨진 옷을 보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부터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예요. 70대 초반이신데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우세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단정하게 입고 계시거든요. 한 번은 손주가 물어봤대요. 할머니, 맨날 다림질 하시느라 힘드시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다림질은 힘든 게 아니라 명상이야. 옷의 주름을 펴면서 내 마음의 주름도 같이 펴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30분씩 다림질 시간을 갖는데요. 그게 하루를 준비하는 의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매일 다림질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나이 드시면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구김 방지 옷걸이를 쓰세요. 요즘 나온 제품들은 옷을 걸어만 놔도 주름이 어느 정도 펴져요. 둘째, 욕실 습기를 활용하세요. 샤워하고 나서 구겨진 옷을 욕실에 걸어두면 습기로 주름이 좀 펴집니다. 셋째, 미니 스팀 다리미를 활용하세요. 요즘 나온 핸디형 스티머는 가볍고 사용하기 편해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요. 넷째, 세탁소를 활용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세탁소에서 다림질 서비스를 받는 것도 투자입니다. 보통 옷 한 벌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예요. 다섯째, 애초에 구김 안 가는 소재를 선택하세요. 면 100%보다는 폴리에스터가 섞인 소재가 관리하기 편해요.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네 번째 때 탄 흰옷, 누런 속옷. 가장 치명적인 실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겉옷은 깨끗하게 입어도 속옷이나 네이가 누렇게 변한 채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큰 실수예요. 풍수에서는 겉과 속이 다르면 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요. 속옷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최근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사람들이 입는 옷, 특히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본인의 자존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새롭고 깨끗한 속옷을 입으면 무의식적으로 자신감이 올라가고 낡고 누런 속옷을 입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그 알미 무의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부자들의 속옷 철학. 제가 아는 한 기업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속옷을 3개월에 한 번씩 다 바꿔. 겉옷은 1년 입어도 괜찮은데 속옷은 절대 오래 못 입어. 왜냐하면 속옷은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내 몸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거거든. 속옷이 낡으면 내 몸이 먼저 알아. 그럼 무의식적으로 나는 가난하다, 나는 초라하다, 이런 신호를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거야.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60대 중반 되시는 한 이모님 이야기예요. 그분은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부부 둘이 사시는데 어느 날 딸이 집에 왔다가 엄마 속옷 서랍을 봤대요. 그랬더니 속옷들이 다 10년도 넘은 거고 색도 다 누렇게 발해 있더래요. 딸이 깜짝 놀라서 엄마, 이거 언제 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게 언제던가 한 10년쯤 됐나? 아직 멀쩡한데 뭐. 그래서 딸이 그날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속옷을 싹 다 새로 사드렸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뭔가 가벼운 느낌이야. 속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결책. 첫째, 흰색 옷은 누렇게 변하기 전에 바꾸세요. 특히 속옷, 내일은 3개월에서 6개월이 적당해요. 둘째, 베이킹소다 활용하세요. 누런 옷을 베이킹소다 물에 하룻밤 담갔다가 빨면 어느 정도 하얘집니다. 셋째, 표백제는 한 달에 한 번만 쓰세요. 너무 자주 쓰면 옷감이 상해요. 넷째, 햇빛에 말리세요. 햇빛의 자외선이 천연 표백 효과가 있어요. 다섯째, 처음부터 흰색보다는 베이지나 연한 회색을 선택하세요. 이런 색은 누렇게 변해도 덜 티나요. 여섯째, 속옷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비싼 겉옷 한 벌보다 새 속옷 여러 벌이 나아요. 가난을 부르는 다섯 번째 옷차림 과도한 명품, 화려한 장신구. 명품이 왜 문제일까요? 이건 좀 의외죠? 명품 입으면 부자처럼 보일 것 같은데 왜 가난을 부른다고 할까요? 풍수에서는 과도한 것, 지나친 것을 가장 경계해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 온몸에 금은 보화를 두르는 것, 이런 게 오히려 재물을 쫓아낸다고 해요.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부자들의 소비 패턴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명품을 잘 안 산대요. 대신 품질 좋은 기본 옷, 보이지 않는 곳에 좋은 제품을 산다고 해요. 속옷, 양말, 구두 안창 이런 거요. 반대로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로고가 큰 명품을 온몸에 걸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의 옷차림.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강남에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길에서 보면 절대 부자인 줄 몰라요. 유니클로 셔츠에 무난한 면바지, 편한 운동화.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는 돈이 많으신데 왜 명품 안 입으세요?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명품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거야. 부자처럼 보이려고 입는 거지. 진짜 부자는 명품 안 입어도 부자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나는 보이는데 돈 쓰는 게 아까워. 그 돈으로 건강검진 받고 좋은 음식 먹고 손주들한테 용돈 주는 게 낫지. 명품의 역설. 요즘 60대, 70대 분들 중에 명품 가방 메고 다니시는 분 많으세요. 백화점 가면 루이비통, 샤넬, 구찌 이런 거 할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명품 가방 하나 사느라 몇백만 원 쓰고 정작 그 가방 메고 입는 옷은 10년 전 옷이에요. 가방만 명품이고 옷은 낡고 발해 있으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여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계세요. 70대 초반이신데 몇 년 전에 샤넬 가방을 사셨어요. 6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자식들이 말렸는데도 꼭 사고 싶다고 해서 사셨대요. 그런데 그 가방 사고 나서 오히려 외출을 안 하시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비싼 가방인데 함부로 메고 다니다가 긁히거나 더러워질까봐 무서워서 집에만 모셔놨대요. 결국 가방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으신 거예요. 해결책. 첫째, 명품보다는 품질 좋은 기본 옷을 사세요. 유니클로, 지오다노 이런 데서 파는 옷도 요즘은 품질이 정말 좋아요. 둘째, 로고가 작거나 없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진짜 품질 좋은 제품은 로고로 말하지 않아요. 셋째, 장신구는 한두 개만 포인트로 착용하세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를 다 하면 과해요. 한두 개만 선택하세요. 넷째, 금보다는 은이나 진주를 추천해요. 나이 드실수록 은은한 광택이 더 품이 있어 보여요. 다섯째, 가방은 실용성을 우선으로 선택하세요. 가볍고 수납 잘 되고 어깨에 매기 편한 게 좋아요. 여섯째, 명품 하나보다 기본 옷 10벌이 나아요. 매일 다른 옷 입는 게 더 세련돼 보입니다. 여기까지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귀티나는 옷차림의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청결이 최우선. 영국 왕실 예절 전문가가 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정한 우아함은 옷의 가격이 아니라 청결함에서 나온다. 저렴한 옷이어도 깨끗하고 다림질 잘 되어 있으면 비싼 옷보다 나아 보인다고 했어요. 부자들은 옷을 자주 빨아요. 한 번 입으면 무조건 세탁이에요. 특히 여름철 셔츠는 땀 흡수했으면 당일 세탁이고요. 두 번째 원칙 색상은 삼색이네. 프랑스 패션계 전문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아함의 비밀은 절제다. 온몸에 3가지 색 이상 입지 마라. 부자들 옷차림을 보면 보통 2~3가지 색만 써요. 예를 들어 네이비 재킷, 흰색 셔츠, 베이지 바지. 이렇게 3색이면 끝이에요. 세 번째 원칙 자연 소재를 선택하라. 화학 섬유보다는 면, 마, 울, 실크 같은 자연 소재가 나이 들수록 더 잘 어울려요. 자연 소재는 피부도 숨쉬고 보기에도 편하네요. 특히 50대 이상 되시면 폴리에스터 100%는 피하세요. 땀도 많이 차고 정전기도 생기고 노인 냄새도 더 나요. 네 번째 원칙 편안함이 우선. 아무리 좋은 옷도 불편하면 소용없어요. 나이 드시면 허리, 어깨, 무릎이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부자들은 비싼 옷보다 편한 옷을 골라요. 특히 신발은 절대 불편한 거 안 신어요. 발이 편해야 걸음걸이가 당당하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야 전체적으로 품이 있어 보이거든요. 다섯 번째 원칙 계절을 지켜라. 6월에 검은색 긴팔, 한겨울에 반팔 티셔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풍수에서 계절을 거스르는 건 운을 거스르는 거예요. 봄에는 연한 파스텔 톤, 여름에는 흰색, 하늘색, 가을에는 갈색, 베이지, 겨울에는 네이비, 차콜 그레이. 이렇게 계절에 맞는 색을 입으면 자연의 기운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전 팁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당장 하세요. 첫째, 옷장 열어서 색바랜 검은색 옷 골라내기. 20분이면 됩니다. 둘째, 속옷 서랍 확인하기. 누런 건 다 버리세요. 셋째, 내일 입을 옷 다림질하기. 아침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이번 주말에 하세요. 넷째, 백화점이나 마트 가서 새 속옷 사기. 여러 벌 사세요. 다섯째, 안 맞는 옷 수선집에 맡기기. 또는 과감히 정리하기. 여섯째, 명품 충동 구매하지 않기로 다짐하기.
일곱째, 옷장 전체 정리하기. 3년 안 입은 건 다 버리세요. 여덟째, 계절별 기본 옷 갖추기. 유니클로 같은 데서 기본 셔츠, 기본 바지 사세요. 아홉째, 편한 신발 한 켤레 사기. 발이 편해야 인생이 편해요. 진짜 부자들의 옷장에는 뭐가 있을까? 제가 실제로 본 부자들 옷장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공통점 첫 번째, 많지 않다. 옷이 엄청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진짜 부자들은 옷이 적어요. 대신 하나하나가 품질 좋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한 기업 회장님 옷장을 본 적이 있는데 정장 5벌, 셔츠 10벌, 바지 5벌, 이게 전부였어요. 공통점 두 번째, 색이 비슷하다. 네이비, 그레이, 베이지, 흰색. 이 네 가지 색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색들끼리는 어떻게 조합해도 어울리거든요. 아침에 옷 고르는 시간도 절약되고요. 공통점 세 번째,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옷이 구겨져 있거나 아무렇게나 걸려 있는 경우가 없어요. 다 다려져 있고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려 있고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공통점 네 번째, 낡은 옷이 없다. 오래됐거나 색이 바랜 옷이 하나도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옷장 전체를 점검하고 필요 없는 건 다 정리한대요. 옷차림이 인생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이 실제로 인생을 바꾼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최근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행동과 생각까지 바꾼다고 해요. 깨끗하고 잘 맞는 옷을 입으면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는다는 거예요. 옷차림과 건강의 관계. 또 다른 연구들을 보면 단정한 옷을 입는 노인들이 낡고 헐렁한 옷을 입는 노인들보다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해요. 왜냐하면 단정한 옷을 입으면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고 사람들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활동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거든요. 옷차림이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의학 전문가들도 말해요. 노년기 건강 관리의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옷차림이래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는 그 행위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거래요.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 5가지. 첫째, 색이 바랜 검은색 옷. 둘째, 몸에 맞지 않는 큰 옷. 셋째, 구겨진 옷, 다림질 안 한 옷. 넷째, 떼탄 흰 옷, 누런 속옷. 다섯째, 과도한 명품, 화려한 장신구. 이 5가지만 피해도 옷차림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귀티나는 옷차림의 5가지 원칙. 청결 3색 이내, 자연 소재, 편안함, 계절 준수. 이것만 기억하세요.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옷은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고, 나를 대접받게 만드는 도구이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얼굴이 커버해주지만 나이 들면 옷차림이 그 사람을 말해줘요. 오늘부터 옷장 한번 정리해보세요. 내일부터 아침에 옷 한번 다려보세요. 이번 주말에 새 속옷 한번 사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귀티나고 품위 있는 옷차림으로 남은 인생 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풍수한 가득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풍수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